뉴스 FM 손영주입니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모든 것을 못 본 척 눈 감으며 뉴스 FM 손영주입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스페셜 초대석, 오늘은 건강하고 행복한 2015년을 위해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요가를 알게 해준 원조 요가강 여왕, 또 원정혜 박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에 요가 비디오 나오셨던 모습 그대로세요. 아우, 정말. 이게 네. TV가 아닌 게 처음만 다행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보셨어도 네.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도. 아우, 시작부터 이렇게 큰 칭찬을 너무 감사합니다. 요가를 하면은 노화 방지도 함께 되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갑자기 궁금하네요. 봐주시는 우리 손영주 아나운서께서 예. 마음이 젊어서 그러신 게 있을 것 같고요. 네, 저희 서로 이런 훈훈한 분위기로 오늘 시작하는 건가요? 네, 근데 우선은 요가를 하면서 제가 사실은 지금 20대 때보다 40대가 더 건강한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늙는 건 어쩔 수 없지만요. 네네. 제가 느끼는 건강은 20대 때는 너무 감정에 이렇게 얽매여 있었다고 할까요. 근데 예. 그래서 감정 때문에 많이 지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40대까지 이제 그 감정 조절을 잘 할 수 있는 요가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어떤 보약보다 그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같으면 지쳐서 못해 했던 걸 20대 때보다 조금 더 일을 많이 해도 지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니, 20대 때가 사실 체력이 가장 좋고 그쵸. 모든 활동이 왕성할 때인데요. 네. 요즘도 매일매일 요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전에는 오늘은 바빠서 하고 일주일에 한 4-5번 하면 되지 뭐 이랬는데요. 네. 요즘은 아침에 이제 닦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 닦고 네. 요가랑 명상을 한 2시간 정도, 바쁠 땐 1시간 정도를 안 하면 네네. 문 밖을 나오면 마치 세수 안 하고 이 안 닦은 것처럼 부끄러워지는. 네. 근데 하기 전에 이렇게 닦으신다고요? 예. 어떻게 닦는다는 말씀이세요? 이제 따뜻한 물로는 손을 이렇게 닦아주고요. 이건 네.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뇌를 긴장을 푸는 법이고요. 제가 YTN 처음이잖아요. 네. 좀 전에도 바로 닦고 왔어요. 그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못 닦을 때는 귓구멍과 입 안쪽, 콧구멍 안쪽을 좀 닦는 흐르는 방법이 있어요. 물로요? 이렇게 예. 수건에 적셔서. 아니요, 그냥 흐르는 물로. 손으로 닦아서 요즘 비염 심하시잖아요. 새끼손톱 반 정도를 콧구멍 안쪽에 넣어서 이렇게 들어주는 것도 예. 깊은 호흡이 되고요. 네, 직접 이렇게 동작을 막 해주시고 계세요. 저 보라고. 네. 그래서 그렇게 조금 닦으면 아무래도 조금 정화된 마음으로 예. 이성적으로 누구든지 만나는데 조금 덜 부끄러워지는 네네. 것 같아요. 요즘 한창 그 스트레칭이 몸에 네. 좋다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기 전에 그 스트레칭을 매일매일 한다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네. 시간을 어느 정도 아침에 투자를 해서 뭐 요가를 하시는 거예요? 몸의 상태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네. 명상이나 요가를 원하신다면 새벽 3시나 4시쯤 일어나서 한 1시간 잡으시면 좋고요. 그건 불가능해요. 네. 3시, 4시에 일어나셔서 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으신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럴까요? 아니면은 그냥 이불 에서 요즘에 추우니까 일어나기 어려우니까 네. 그냥 누운 상태에서 이불 안에서도요. 예, 그냥 한 10분 정도 이런 거 좋네요. 네. 들고 나는 숨을 이렇게 보면서 네. 마음을 좀 고요히 하는 한 5분 10분만 투자하셔도 훨씬 더 평안하시지 않을까 그래요. 싶어요. 저는 사실 요가를 하진 네. 않아도요. 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예. 왜 더 이불 속에 좀 더 있고 싶잖아요. 10분만 더 맞아요. 10분만 더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네. 사실 모닝콜 알람이 울리면 네. 눈은 떠요. 눈 뜨지만 또 다시 자면 안 돼라는, 다시 자면 이제 정말 못 일어나잖아요. 압박감이 있죠. 네, 이제 자면 안 돼 하는데 몸은 안 일어나지고 이럴 때는 예. 이불 속에서 오늘 아침에 일단 일어나서 무엇을 하고 출근해서 뭘 할 것이며 이렇게 하루를 한번 쭉 머릿속에 계획을 해봐요. 그게 한 10분 내로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10분 정도 하실 네, 때
예. 항문 괄약근을 꽉 조이고 숨을 마실 때 배가 나오게 했다가 네. 숨을 내쉴 때 들어가게 하는 복식 호흡을 10분 내내 하신다면 좋은 명상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네네. 저도 모르는 명상법이었군요. 네. 아니 근데 요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도 네. 대한민국의 요가를 알게 해준 원조 요가 여왕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언제 처음으로 또 이렇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사실 제가 처음에 요가를 알린 건 아니에요.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70년대부터 어르신들이 이미 네. 공부를 해 놓으신 걸 저는 그냥 공부만. 근데 대중적으로 또 이렇게 알려진 게 원정희 박사님이셔서 그건 또 PD님과 작가님들과 게스트분들의. 그래서 저는 그냥 요가를 잠깐 했는데 이렇게 기억해 주셔서 참 부끄럽지만 네. 절을 하고 싶을 만큼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요가를 처음 시작한 건 살이 너무 많이 쪄서 네. 81kg가 나갔는데 손현재 씨가 하는 리듬 체조를 제가 했었어요. 아, 살을 빼려고 하신 거예요? 예, 몸이 너무 상해서 81kg요? 1kg. 네. 거기에 수영복 같은 옷을 입고 공 리본을 들고 리듬 체조를 했거든요. 네네. 아니, 저는 지금의 몸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예, 그래서 몸이신 제가 한 것 30kg 같아서요. 뺐어요. 30kg. 예, 그 뺐다가. 뺀 과정을 제일 궁금해 하십니다, 지금. 뭐 그럴까요? 요가, 뭐 이런 얘기 다 좋은데. 네. 네, 30kg를 일단 어떻게 빼셨어요? 의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현실적으로 와닿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상세히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네. 우선은 먹는 거 조절이 조금 어렵고요. 네네. 운동을 하고자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조금 어려운데요. 요가는 그렇게 마음을,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게 네. 많은 수행법이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요가랑 절을 하면서 많이 살이 빠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절이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절이요, 바닥에. 예, 예. 박사 논문 쓸 때 송강사에 이제 방학마다 들어가서 아, 3,000배를 그래서, 예. 했던 게 조금 도움이 됐고요. 무엇보다 앉아서 하는 명상이 네. 감정 조절을 하게 해서 다이어트, 감정의 거품을 빼게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앉아서 명상을 하는데 체중도 줄어드나요? 그냥 정신을 잡는 네네. 일이죠? 체중을 줄이려면 우선은 근육량을 늘리셔야 움직여야죠. 되고요. 예. 예. 그리고 유산소성 운동으로 산소로서 지방을 태워내야 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이나 또는 스트레칭이나 요가나 복식 호흡을 하면 좋은데요. 왜 요가가 살이 빠질까 이러실 때는 네. 우선은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배 안에 있는 노폐물까지 다 움직이게 되고요. 네네. 그래서 움직였다는 건 내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겉에 포장뿐 아니라 뱃속까지 살이 빠져서 네. 늘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몸이 가벼워지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돼요. 아, 어떻게 보면은 육체 플러스 정신인 것 같아요. 네네. 다른 운동은 보통 육체를 다 쓰고, 네. 의지는 뭐 물론 있어야겠지만 살을 뺄 때는 네. 요가는 그 반반 정도 되는 것 같네요. 한 50%, 50%? 몸도 예. 움직이지만 요가가 사실 막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운동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가에서도 많이 걷는 걸 권하기도 하고 태양체위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동작을 하면서 감정을 좀 고요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무엇보다 제가 다이어트 책을 쓰긴 썼는데 그 책 보신 분들이 좀 항의를 하셨던 게 예. 다이어트 하려고 책을 샀더니 결국은 끝까지 보니까 다이어트 하려고 생각을 갖지 않을 때 살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과 욕망은 네. 계속 그 연결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살을 빼고자 하는 욕심은 먹고자 하는 욕심과도 연결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욕심과 욕망을 버리는 게 중요하고요. 어느 순간엔가 이 포장된 몸뚱아리를 우리는 버리고 가게 되거든요. 얼마나 다 유용하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네네. 아름답게 빛나게 쓰고 가느냐가 중요하지 겉 포장을 아름답게 꾸미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욕심과 욕망을 버려야 되는데 사실 네. 버리기가 쉽질 않아요. 예.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고 막 머릿속으로 습기 살 뺄 때 식이 조절할 때 보면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생각해놔요. 오늘은 떡볶이, 예. 내일은 라면, 뭐 피자, 뭐 햄버거 막 다 해놓고 나 네. 이거 끝나면 다 먹어야지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경험했습니다, 저도. 네, 저도 경험이 있는데 네. 이런 욕망을 참는 과정이 네. 정신수양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참으면 안 어떻게 되고요. 참죠? 이해하고 버리는 게 중요할 것 아, 같아요. 그냥 내가 이걸 먹으면 이렇게 또 네. 살이 찔 거야. 뭐 나에게 도움되는 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우선은 이렇게 한 걸음 멀리서 보는 게 중요한데요. 네. 한 걸음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음식이 정말 먹고 싶은지 위장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이
움직여서 정말 배가 고픈지 네. 아니면 내가 생각으로 배가 고픈지를 40초만 예, 예. 참으면 뇌에서 잠깐 빨간불이 삐요삐요 오면서 이건 아니야. 이렇게 작동하게 되고요. 40초만. 40초만 네네. 참아도 조금 참게 되고요. 예. 그리고 20분 동안 먹으면 뇌하수체에서 배불러 그만 먹게 이렇게 신호가 와요. 예. 급하게 드시거나 밥을 마시듯이 먹게 되면 활성산소도 생겨서 피곤해지니까 더 먹을 걸 찾게 되고요. 뇌에서도 계속 배고프다는 느낌이 와서 음식을 자꾸 찾게 되죠. 그래서 천천히 먹으라고 하는 거군요. 예, 사실 빨리 맞아요. 먹고 나면 계속 먹게 되거든요. 내가 배가 부른지 안 부른지도 모르게 돼요. 맞아요. 예. 그때 가장 큰 힘은 감정이 고요해져요. 아. 천천히 씹으면. 저도 그래서 회식 자리나 네.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가면 아무래도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계속 먹고 있더라고요. 말하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먹다가 제가 조금 생각할 때는 예. 한 바퀴만 돌고 오자. 나가서 잠깐 이 음식점을 나가서 한 바퀴 코 건물 한 바퀴만 돌고 오자. 이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세요. 예, 많은 경험에 의해서 네. 항상 그 폭식의 괴로움을 겪고 있다가 네네.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면 내가 지금 배가 부르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몰라요. 그러면 느낄 수가 다른 없어요. 분들도 그거 한번 저는 처음 들은 얘기인데요. 네. 그건 엄청난 의지인데요. 그런가요?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이에요. 네네. 한번 다들 실천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괜찮은 방법이군요. 2, 3분 투자로 굉장히 많은 걸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해본 네네네. 결과 그 30kg를 빼신 게 언제쯤이세요? 제가 30살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유지 기간이 10년 네. 이상 되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5, 6kg는 다시 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살이 찌지 않으면 나이살 무서워요. 네, 그렇지 않으면 몸도 좀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1kg 정도씩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고 여자는 31살부터 늙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남자는요? 남자는 조금 더 늦게 한 34, 5살? 예.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근육량이 많이 줄게 되면 아무래도 나이가 살이 찌는 이유가 근육은 움직이게 돼서 열량 회로를 돌리게 되는데요. 예. 지방은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너무 많이 빼려고 하면 노화가 촉진되니까 무리하지 않게 어느 정도는 살이 좀 붙은 예.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좋고요. 배가 나오는 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되는데 여자분들은 배가 나오는 게 좋고요. 네. 그래요? 예. 배가 나오는 게 좋습니까? 네, 여자분들은 체외 지방형이기 때문에 네. 가슴의 높이보다 배가 안 나오면 돼요. 나오되 네네. 너무 나오는 건 문제다. 예. 그럼 남성분들의 경우는 안 좋다는 말씀이시죠? 여성은 이럴 때 나와도 남자가 아닌 게 된다. 너무 다행이죠. 네. 남자분들은 체내 지방형이기 때문에 조금만 나와도 예. 몸에 큰 무리가 올 수 있다고. 그래서 복부 비만이 더 위험할 수 있겠네요. 남자분들은요. 네. 네. 어려운데 이 사무실에 앉아 계시고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예. 제일 걱정하는 게 복부 비만이거든요. 예. 아마 지금도 공감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 네.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병이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좀 조심하시는 게 걱정되지만. 좋고요. 네. 천천히 씹어 드시고 식사 이후에 물을 많이 안 드시는 것만으로 네네. 그리고 단 것, 찬 것, 튀긴 것만 안 드시는 것만으로도 네. 복부 비만을 예방하는 데 도움은 됩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요, 지금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를 위해서 여러분 다이어트다, 건강하게 살자, 올해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의 계획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원조 요가 여원 원정혜 박사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건강에 대한 질문, 또 다이어트에 대한 질문 모두 좋습니다. 보내주시고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 그리고 YTN 라디오 예스 앱으로 함께 해주실 수 있고요. 오늘 또 마칠 때 수면 건강 솔루션 자생 추나백에 25만 원 상당의 선물 또 여러분 추첨해서 드릴게요. 좋은 질문 많이 보내주시고요. 8090 토크 발라드 콘서트 초대권도 마칠 때 함께 또 질문 보내주신 분들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잠깐 듣고요. 그 가장 무섭다는 다이어트의 적 요요에 대해서 4부에서 또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들을 곡 유리상자의 곡으로 직접 골라주셨어요. 예. 제가 워낙 좋아하는 분들이기도 하고요. 네. 한동안 라디오를 같이 한 인연도 있고 그래서 항상 자주 듣는 곡인데요. 네. 좋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박승화 씨가 지금 이 방송 네. 듣고 계시다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어떤 네. 곡으로 골라주셨어요? 사랑해도 될까?
될까요? 네. 유리상자의 사랑해도 될까요? 띄워드리고요. 4부로 바로 돌아올게요.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첫눈에 난 내 사람인 걸 알았죠. 내 앞에 다가와 고개 숙이며 비친 얼굴 정말 눈이 부시게 아름답죠. 웬일인지 낯설지가 않아요. 설레고 있죠. 내 맘을 모두 가져간 그대. 정오에 만나는 음악 뉴스쇼 뉴스 FM 손영주입니다. 정오에 만나는 음악 뉴스쇼 뉴스 FM 손영주입니다. 오늘 스페셜 초대석 원정희 박사와 함께하고 있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2015년을 위한 조언들 계속해서 함께할 텐데요. 이 시간에 또 이렇게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피해갈 수 없는 코너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원 박사님 저와 함께 잠시 네. 뭐 앵커든 아니면 네. 어떤 분이어도 다 좋습니다. 네. 무엇이든 그 원장희 박사님의 특성을 살려서 네. 뉴스를 한번 좀 같이 읊어 주시죠. 긴장하고 손에 땀이 납니다. 네, 청취자분들께 YTN 헤드라인 뉴스 지금부터 함께 잠깐 전해드릴게요. 이 시각 YTN 헤드라인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국이 지난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외국 직접 투자 FDI 유치국으로 부상했다고 UN 무역개발회의가 밝혔는데요. 지난해 중국의 투자 유치액이 130조 원을 넘어 94조 원에 그친 미국을 크게 앞섰다는 겁니다. 정부가 지난해 로또 복권을 판매해 얻은 수입이 1년 전보다 4% 증가하면서 10년 만에 다시 3조 원을 넘었습니다. 불법 조업을 하다가 적발된 중국 어선을 우리 국고로 몰수하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는데요. 대법원은 불법 조업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 등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어선 2척을 몰수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짝퉁 상품 논란에 직면하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이 전하는 이 시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와, 아니 어떻게 뉴스가 이렇게 우아할 수가 있죠? 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너무 긴장해가지고요. 아, 이렇게 이걸 어떻게 우아한 매번 그렇게 뉴스를? 잘하세요? 아유, 저는 역시 요가를 전문- 잘하시는 거나 이렇게 뉴스를 하는 거나 목이 메요. 저는 다, 네. 네, 직업상이지만 네. 그래도 더 바르고 또 빠른 뉴스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스페셜 초대석 시간인 만큼 원정희 박사님의 우아한 뉴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문자를 샵 0945번과 예스로 함께 받아보고 있고요. 여러분도 건강과 또 다이어트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무엇이든 좋습니다. 지금 함께 해주시고요. 문자 사연을 좀 살펴볼게요. 6362 청취자님이요. 저는 식이요법으로만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요요가 오기도 하더라고요. 운동했더니 조금은 빠졌어요. 식이요법과 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선은 네. 나이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20대에서와 30대, 40대에서의 요요 상태가 조금 다른데요. 예.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남자분들보다 다이어트가 조금 어려워요. 살이 좀 안 빠지고요. 네. 나이가 들어서 살을 뺐을 때 한 1, 2kg 다시 찌게 되면 그냥 놔버리게 되는데요. 그렇죠. 네,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노폐물이 안 나가기 때문에 3, 4kg 빠지면 1, 2kg는 다시 찐다고 생각하시고 실망하고 그냥 놓지 마시고 네.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정체기를 극복하는 게 네. 어렵잖아요. 맞아요. 정체기 극복은 어떻게 하죠? 그냥 꾸준히 계속하는 겁니다. 그냥 양을 뭐 줄이지 더 이상 않고. 줄지도 않고 뭐 체중이 줄지도 않고 예. 유지되거나 좀 더 늘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예. 그냥 해라.
그때 이제 위험한 건 약을 찾는다거나 네네. 어떤 쉬운 방법이나 조금 더 너무 강하게 해서 근육이나 관절을 다치게 하면 기계가 망가지니까 네. 그때가 조금 위험한 시기예요. 그냥 똑같이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때 특히 운동하고 나서 찬물을 드신다거나 이온 음료를 너무 많이 드시진 않는지를 한번 보시면 찬물 마시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점액질이 많이 껴서 인도의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에서는 네. 운동을 할 때 아니라도 그냥 평상시에라도 찬물을 먹으면 예. 소통이 안 돼서 많이 붓고 살이 찐다고 봐요. 아, 그래요. 그럼 운동하고 나서도 뭐 뜨거운 물은 못 마셔도 따뜻한 물을 좀 마시는 게 좋겠네요. 예, 약간 따뜻한데 뜨겁지는 않고 따뜻한데 네네. 약간 뜨끈뜨끈하다. 아, 미지근한 것보다는 따뜻한. 쉽지 않은데 더우고 막 땀나고 이러는데 사실 예. 냉수 마시고 싶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종아리도 많이 붓게 되고 허리도 아파지니까요. 좀 참으시는 게 좋고요. 요요가 왔을 때 어금니로 36번을 씹으시고요. 네. 숟가락에 반 정도만 넣어서 윗니에 음식이 닿지 않을 정도를 넣어서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드시라는 거죠. 예. 한 번에 조금씩. 네. 예. 그게 많이 도움이 되시고요. 해진 후에 안 드시고 술, 담배만 끊어도 네. 체지방량은 많이 줄게 됩니다. 해진 후면은 계절에 따라 좀 다르겠네요. 여름에는 좀 더 늦게까지 먹어도 맞아요. 되고 겨울 지금 같은 때는 6시 전까지만 예. 드셔야 되는 거네요. 해가 있을 때 열심히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네. 해가 지면 이제 편안하게 이완하시고 쉬고요. 네.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예. 2월 4일부터 입춘이기 때문에 사계절 중에 가장 살이 많이 빠져요. 아, 그래요? 네. 입춘부터가요? 예. 그래서 체내외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동안 때를 안 밀었던 분은 한번 밀어보시면 네. 몸 밖에 때도 많이 나가고 몸 안에 노폐물도 많이 나가요. 그래요. 이제 5일 남았는데요. 입춘 2월 4일이니까요. 다음 주 정도부터 이제 여러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주시면 예. 그 한 달 정도 좀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부터 쭉 이어가시면 괜찮을까요? 여름까지 이어가시면 네. 좋은데 여름엔 쉽게 지칠 수 있지만 봄에는 지치지 않으면서 많이 빠지게 되고요. 네네. 가을에 다이어트 하는 거는 노화도 빨리 되고 지쳐서 그래요. 다음 살 빼기가 어려우니까. 겨울에도요? 겨울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그렇군요. 그 시기가 있네요. 이렇게 뭐 어떻게 그래프처럼 아. 2월 뭐 입춘부터는 이제 점점 올라가기 네. 시작해서 여름쯤 되면 이렇게 좀 천천히 지치니까 가을부터는 조금 줄여줬다가 네. 노화가 시작되니까 겨울에는 그냥 유지. 그거를 그냥 어렵다 생각하시면 네. 봄에는 발산하잖아요. 예. 언 땅을 새싹이 예, 네. 나올 정도로 큰 힘으로 뻗어 나가기 때문에 그런 힘을 이용하시고요. 네. 여름에는 그게 성장하기 때문에 더 많이 살이 빠져요. 예. 그래서 좀 지치니까 조심하시고 가을에는 모으는 계절이죠.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그리고 네네. 겨울은 동면이니까 그냥 잠자듯이 예. 편안하게 지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3031 청취자님은요. 저는 치킨 맥주를 좋아해서 저녁에 자주 예. 먹다 보니까 배가 예. 좀 나오는 편인데요. 그래서 매주 산에 다니고 있는데 뱃살은 잘 빠지질 않네요. 지인분들께서 맥주보다 소주를 마시면 뱃살이 안 나온다는 말도 하는데 맞습니까? 술 진짜 자체가 물어보셨어요. 체지방을 없애는 호르몬을 이렇게 삭제하기 때문에 네. 술을 안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동의보감에서는 석 잔만 먹기를 권해요. 여자분들은 체지방이 잘 분해가 안 되니까 한 잔 정도고요. 네. 튀긴 거, 찬 걸 한꺼번에 드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찬 거는 그렇네요. 뭉치게 해서 이제 치킨이 튀긴 거죠. 튀긴 기름을 뭉치게 하네요. 몸 안에서. 그래서 배출되지 않게 꽉 잡게 해요. 예. 그럼 소주도 이렇게 차갑게 마시면 마찬가지네요. 술은 찬 성분이고 네. 발산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네. 같이 튀긴 음식과 드시는 건 조금 피하시고요. 예. 정 치킨을 드셔야 되겠다 그러면 허브는 좀 발산 성향이 있고 네. 튀기지 않은 허브로 된 걸 드시면 좋고요. 요가에서는 고기를 먹게 되면 감정적으로 들뜨기 쉬워서 요요가 오기 쉽다고 봐요. 예, 그래서 고기를 조금 피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네네. 발산 성향이 강한 거 있죠. 무, 양배추, 그래서 트름하면 냄새 나오는 그런 네. 것들은 살이 잘 빠져요. 그래요? 예, 마늘 뭐 대표적으로. 네. 근데 마늘이나 이제 그 오신채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들뜨게 해서 요가에서는 이제 조금 약간 감정 조절이 어렵다고 보고요. 예. 흩어지는 음식이 살이 빠져요. 네네네. 그래서 뭉치는 떡이나 딱딱 붙는 단 음식 같은 거는 몸에 예. 들어가면 살이 찌니까요. 우선 신 거, 단 거, 튀긴 거만 좀 피하셔도 돼요. 좀 자극적인 거네요. 신 거, 단 것, 그리고 튀긴 거. 튀긴 것. 뭐 맵고 짠 거는 그나마 그래도 조금
괜찮나요? 매운 것도 기운을 뭉치게는 하는데요. 네. 좀 그래도 매운맛은 좀 발산 성향이 강해서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 위장이 약한 분들은 네. 좀 피하셔야 되고요. 네네. 드시려면은 그래도 조금 생각해서 드시는 게 좋겠네요. 네. 일단 뭐 안 먹어야 빠지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네.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무얼 먹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중요하죠. 것 같네요. 네. 앞에서 요요에 대해서 그 네. 10년 이상 동안에 그 많은 30kg이라는 살을 빼고 유지를 네. 해온 네. 그 비결이 뭘지도 4부에서 네. 들어보겠다고 했는데요. 요요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나요? 우선은 감정 일어나는 거라고 자꾸 말씀을 드려도 그게 참 다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네. 제가 지금 어떤 감정을 갖고 계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전 어떤 감정이에요? 이렇게 말하기 저도 만약에 누군가 물어보면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요. 글쎄요. 네. 근데 그 감정을 잘 보고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요. 왜 감정을 믿지 않는 게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요즘 머리 많이 빠지거든요. 탈모. 탈모 많은 분들 고민거리죠. 그쵸. 예. 근데 정말 많은 돈이 들어요. 음. 근데 샤워하고 나서 그 밑에 이렇게 보면 바닥에 떨어진 그 머리카락 내 건데 마음 아프죠. 예, 마음도 아프고 네. 그렇게 소중했던 머리카락인데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서 어떨 때는 잡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들어요. 그게 감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분이 바뀐 것도 아니고 주변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닌데 내 마음이 오가게 되면서 변덕을 부리게 되면 그때는 요요가 반드시 올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래서 감정 조절이 어려울 때 가장 좋은 건 나와서 뛰거나 걷는 거예요. 뛰거나 걷고 바깥 공기를 쐬고. 네. 그때 뛸 때 방법은 마라톤 선수들이 헉 소리 나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정말 지쳐서 이렇게 할 때까지 뛰는 게 방법이에요. 아 그래요? 그건 네. 아니고요. 하실 줄 알았는데 네. 그렇게 숨가쁠 정도로 뛰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무 생각이 안 날 때까지. 아 그래야지 어느 정도 이게 잡힐 수 있는 건가요? 감정이 고요해져요. 그래요? 화가 나고 분노가 자주 일어날 때 네. 해보시면 좋고요. 그때 그걸 말 밖으로 내게 되면 그게 현실이 돼서 내 몸의 삶의 무게가 되니까 감정적인 게 그냥 인생이 돼버려요. 예. 그러면 다이어트도 어려워져요. 그렇군요. 네. 생활 습관도 살이 찌기 쉬운 습관이 또 별도로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습관 하는 거 살찐다. 있습니다. 얘기를 좀 해주시자면요. 아이 뭐 다음에 이 한마디면 이루는 거. 모든 해결입니다. 그래서 이루기. 예. 귀찮음. 맞아요. 그냥 누워서 앉아서 좀 있다. 네. 이것만 안 하셔도요. 네네. 한 몇 킬로는 빠지실 거예요. 사실 운동 다닐 때도요. 귀찮아 하고 네. 안 가는데 예. 한 번 가면 또 하게 되거든요. 예.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요 정도면 네. 일하는 생각이 없어야 돼요. 그래요? 이 정도만 네. 요 정도는 좀 먹어주고 다이어트해도 이거는 좀 해야 돼. 뭐 이런 게 있으면 그 다음에 절제가 어려워지는데 금연도 그와 연결이 돼요. 그래요. 금연. 네. 금연 또 새해 계획으로 세우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예, 금연도 다이어트랑 연결이 되는데요. 예. 그게 체지방량을 이제 줄이는데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니 금연을 하게 되면은 예. 흡연할 땐 살이 빠지다가 금연을 하면 살이 찐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이제 많이 간식을 드시니까요. 군것질 때문이고. 네네. 예. 그럼 원래는 금연하면 살이 빠지나요? 네, 폐로 산소가 많이 공급이 되니까 뇌로도 산소량이 많아져서 집중력도 좋아지고요. 우선은 산소량이 많아지는 건 지방을 태울 수 있는 힘이 많아지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담배를 끊게 되면 폐 기능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살을 빼는 데도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요. 이 네. 폐활량도 좋아지고 하니까 네. 들숨 날숨만으로도 아까 그 예. 살을 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된 것 같네요. 예, 그래서 다이어트나 금연이나 똑같은 의지로 두 개를 다 성공하실 수도 있는데요. 간단한 방법은 한 걸음 멀리서 내가 이걸 참았을 때 그 다음에 그려지는 나의 삶, 네. 가벼워진 삶, 그리고 담배를 끊었을 때 밝아지는 피부와 그리고 주변에서 나를 더 환영하는 마음이 더 커지잖아요. 예. 그걸 그리신다면 그다지 어렵진 않을 텐데요. 순간 그걸 놓치게 되면 다시 선택하게 되죠. 네. 6118 청취자님께서요. 62살이시라고 밝혀주셨는데
다리살은 쭉 빠지고 예. 배는 많이 나오셨다고요. 아. 1시간 반, 일주일에 3번을 걷고 있어요. 1시간 반이면 짧은 시간이 아닌데요. 네. 괜찮은 건가요? 굉장히 좋은데요. 네. 걸으실 때 엄지발끝 안쪽에 힘을 주시고요. 턱을 가슴 쪽으로 당겨서 머리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하시고 네. 항문 괄약근을 꽉 조이고 걸으시면 뱃살을 빼는데 조금 도움이 더 될 수 있고요. 네, 걷는데도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머리에서 네. 예. 머리에서 골반이 세로 일직선이 되게 하시고요. 예. 혀를 되도록이면 입천장에 붙이고 입을 다물고요. 네. 항문 괄약근을 꽉 조이는 거예요. 코로만 숨 쉬고. 예. 예. 그리고 엄지발끝 안쪽에 힘을 주고 엄지발끝으로 걷는다 생각하고 걷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훨씬 도움이 되세요. 네. 4509 청취자님은요, 제가 요즘 잠을 푹 잘 수가 없는데, 뭐 좋은 네. 방법 없을까요? 하시는데. 있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네. 생강차를 드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이건 아유르베다의 방법인데요. 따뜻한 우유 한 200cc 정도의 생강차 한 티스푼을 타서 씹듯이 예. 드시면 도움이 되고요. 씹듯이, 그러니까 액체지만 이렇게 씹는 느낌으로 마시는 거네요. 네네. 예. 그렇게 하시고 나서 발끝을 톡톡 치는 거예요. 요즘 그거 유행이던데요. 발끝을 튄다는 게 어떻게 치는 거예요? 그냥 누운 상태에서요. 네. 새끼발가락이 바닥에 닿다가 엄지발끝을 톡. 새끼발가락을 바닥에 닿게 했다가 네. 다시 엄지발끝을 톡톡 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옆으로. 네. 이렇게 뭐 자동차 앞에 와이퍼처럼. 아, 네. 그게 와이퍼가 이렇게 만나는 걸로. 예, 좌우로 예. 이렇게 만나는 걸로. 예. 그렇게 하시면은 아무래도 기운이 안정되고요. 혈압이 높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돼요. 아, 그래요. 발끝에 그 기운이 이렇게 몸을 타고 다 전달이 되나 보네요. 우리가 생각이 많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발끝에 집중하게 되면 아무래도 생각이 좀 고요해지고요. 예. 또 하나의 방법은 생각을 고요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둘, 셋, 넷 양의 숫자 센다고 하잖아요. 네. 뇌과학에서는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해요. 아, 잘 때 양 한 마리, 뭐 양 양 두 두 마리, 마리, 이거 양 세는 세 게 마리. 정말로 효과가 있다는. 있다고요. 저도 잠이 안 올 때는 세거든요. 아. 양 한 마리, 요즘도 세요. 아. 가끔 안 올, 저는 누우면 자는데 네. 가끔 잠이 안 올 때는. 네네. 근데 이게 잠이 안 오는 분들의 그 고민은 정말 커요. 그쵸. 머리까지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새벽까지 잠이 안 오면. 그죠. 그러니까 뭐 잠이 안 올 땐 일어나서 다른 일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럼 피로가 누적돼서 말씀하신 대로 네. 두통까지 오는 경우가 있어서 네네. 그럴 때는 지금처럼 잠을 청해 보시면 좋고요. 네. 그래도 잠이 안 오시면 따뜻한 물로 머리를 뺀 몸 아래쪽만 샤워를 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머리는 빼야 돼요. 우리가 잠을 안 자야 돼. 네. 이럴 때 머리를 감거든요. 옛날에 시험 공부할 때 밤샐 때. 아, 정신을 좀 맑게 하고 맑게 싶을 할 때. 때. 그렇군요. 네네. 요가의 왕 원정혜 박사와 함께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들어오겠습니다. 네, 뉴스 FM 손영주입니다. 오늘 스페셜 초대석으로 원조 요가 박사, 원정혜 박사님과 함께 건강과 또 새해 계획인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명상을 할 수 없는 분들께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많이 걸으시는 게 도움이 되시고요. 걷기. 네. 그리고 나서 감정이 일어날 때는 누군가에 의해서 일어날 때는 내가 한 말과 행동이 나에게 온 것이다. 내가 하지 않은 건 안 온 것이기에 이걸 화를 내면 나중에 부끄러워지는데 그거 날 탓해요. 네. 그거 다시 반성하기도 어렵다. 그러니 지금 나가서 빨리 걷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화살을 나에게로 돌리겠다. 이러시면 그 화의 무게가 훨씬 덜어진다고 그래요. 네. 이게 그러니까 화를 훌훌 털면서 걸으면서 네. 나에게로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 네네. 그런 명상법이 있군요. 예, 누군가에게 내가 더 화나게 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네. 예. 맞아요. 맞습니다. 네. 네, 행복을 위한 요가 박사 원정희 박사님과 함께 오늘 뉴스 FM 손영주입니다. 스페셜 초대석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 끝곡을 또 골라주셨어요. 네. 요즘 참 핫한 곡, 다시 한번 뜨고 있는 곡이기도 한데요. 아,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이현우 씨 곡인데요. 네. 제가 좋아하는 분이기도 해요. 아, 요즘 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아, 그러세요? 다시 한번 그 듀엣 학생들의 그 목소리, 감미로운 목소리로 또 떠오르고 있는 많은 네. 분들이 또 사랑해 주시는 그런 곡인데 이현우의 슬픔 속에 그댈 지어야만 해 오늘 끝곡으로 지금 띄워드리고요. 오늘 좋은 또 질문
보내주신 분들께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수면건강 솔루션 자생 추나베개 그리고 8090 토크 발라드 콘서트 초대권 전해드리는데요. 홈페이지 선곡표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 20분에 또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제작과 진행 지금까지 오드레 손영주였습니다. 원장희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인사 부탁드려요. 예,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창가에 불어오는 가을 바람은 텅 빈 맘 스쳐가는데 차가워진 벽에 기대어 멀리 밝아오는 새벽 하늘 바라보아요 보고 싶